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심플하지만 헐렁하지 않은, 찰지지만 질리지 않는 1분 전달력이라는 책입니다. 시간은 좀 흘렀지만 2018년 당시에는 일본 최고의 화제작, 일본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달성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토 요이치 지음, 노경아 옮김, 움직이는 서재 출판사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해 짧게 전달하는 1분 전달러를 원한다. 이것이 반드시 지금 현재 모든 일상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 보면 책을 쓰시는 분들, 작가분들이나 유튜버분들, 또 프레젠테이션 잘 하시는 분들 보시면 장황하게 스토리를 늘어놓으시지만 아주 설득력 있고 재미있고 흡입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1분 전달력이라는 것은 어쩌면 직업에 한해서 좀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대화가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어떤 분야나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좀 불편하네 라고 느끼시는 상대가 있다면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대화법을 조금 익혀보신다면 어려운 상대랑 굳이 10분 이상 대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1분 안에 짧게 전달하고 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차. 목차는 저자 소개와 프롤로그, 그리고 1분 전달력의 기본 원리를 잠깐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꽤 짧은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챕터 1은 단순하지만 위대한 목표, 챕터 2, 좌뇌를 자극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챕터 3, 심플하지만 헐렁하지 않도록, 철지지만 질리지 않도록. 이거 왠지 글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철지지만이 아니라 찰지지만이 아닐까요? 자, 챕터 4, 우뇌를 자극하여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챕터 5, 1분 안에 전할 수 없는 말은 끝까지 전할 수 없다. 챕터 6, 패턴을 배워두자. 챕터 7, 솔루션, 실전 적용. 마지막으로 1분 안에 하는 감사의 말이라고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제목들 중에는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챕터 5, 1분 안에 전할 수 없는 말은 끝까지 전할 수 없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도 일단 저자와 프롤로그, 그리고 이 기본 원리 정도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토 요이치. 일본의 차세대 기업 리더를 양성하는 멘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 소속 야후 주식회사 에반젤리스트. 이 에반젤리스트라는 게 한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 해당 산업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후의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야후 아카데미아 학장, 주식회사 웨이웨이 대표이사, 도쿄대학 경제학부 졸업, 글로비스 오리지널 MBA 프로그램 GDBA 수료, 1990년 니온코교 은행에 입사하여 기업 금융과 사업 재생 지원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2003년 플러스 주식회사로 이직한 후 경력을 살려 사업 재편 등을 담당했다.
2011년부터 임원에 선임되어 마케팅 본부장을 맡았고 2012년부터 부대표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손정의 회장의 권유로 손 회장의 후계자 양성학교인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에 소속되었으며 손정의 회장에게 지속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국내 CEO 코스에서 연간 1위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2015년 4월부터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 소속 야후 주식회사로 옮겨 차세대 리더 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글로비스 경영대학원 개건 교수로서 리더십을 교육하는 동시에 많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멘토와 어드바이저로 활약하고 있다. 인트로. 최고가 되고 싶은 배우는 대사 전달력, 최고가 되고 싶은 직장인은 1분 전달력. 단지 말의 전달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이다. 너무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단지 말의 전달이 아니라 에너지의 전달이다. 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일본 직장인들이 선망하는 글로벌 기업 중 하나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국내 CEO 코스와 글로벌 CEO 코스로 나누어 있는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은 일본인 이외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한국의 벤처 기업인들도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오가며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핵심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업가로서 가져야 할 특별한 열정과 에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후계자 지망생들은 전달력을 훈련합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의 위치를 꿈꾸는 후계자 지망생들에게 전달력,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기술 개발, 이 모든 경영 활동의 핵심 결정은 전 세계에서 뽑아놓은 브레인들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과 결과물을 선포하는 일은 언제나 최고 리더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말의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에너지의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손정희 회장이 마윈의 알리바바의 창업주 그 마윈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바로 정말 짧은 순간 안에 이 사람이 마윈이 그 당시에 기업가로서의 경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달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의외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계자, 그들은 전달력의 강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에는 여기 팀 쿡 회장, 애플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 팀 쿡 회장의 2018년 아이패드 프레젠테이션 현장의 사진, 또 2019년 9월 10일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으로부터 넘버원 자리를 물려받은 후계자, 지금 현재는 넘버 2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이 2018년에 출간이 되었으니까 지금 2022년 현재에서는 또 어떤 분이 수장을 맡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넘버원의 자리를 물려받을 후계자셨던 다니엘 장융의 2018년 프레젠테이션 현장 사진이 함께 첨부되어 있고, 또 다음 장에는 글로벌 기업의 매력 있는 2인자로 손꼽히는 페이스북 2인자 셰릴 샌드버그의 프레젠테이션 현장이라고 해서 한 컷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달력 훈련의 핵심, 아이드마. 아이드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스펠링의 줄임말인데요. 먼저 A,
attention, 주의 집중, 군더더기를 없애는 싸움. I, interest, 관심, 결론과 근거와 예시를 들어서 좌뇌를 자극하는 방법. D, desire, 욕구,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뇌를 자극하는 것. M, memory, 기억, 짧고 강한 문장. A, action, 행동, 에너지 전달. 다음 두 가지 말을 비교해 보세요. 이건 전에 누구누구 씨가 담당했던 상품과 비슷한데 30대 여성을 겨냥한 상품입니다. 누구누구 씨가 담당했을 때와의 차이 말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꽤 팔렸지만 이번에는 그것과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세모세모 씨의 일러스트를 패키지에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세모세모 씨는 이전 상품을 오래전부터 썼던 모양인지 그 상품을 자기 인스타그램에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80%는 수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번과 다른 새로움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하다가 저번과는 다른 고객층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실증된 성분을 넣어 건강을 챙기는 사용자에게 선택을 받으려 합니다. 첫 번째 말은 한 번에 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도 들어볼까요?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30대 여성을 겨냥하여 우리 회사 롱셀러 상품의 패키지 디자인과 성분을 해당 세대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더 큰 매출 성장을 노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이해하기 쉬운가요? 어느 쪽 사람의 말을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적당히 생략하지 못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을 타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그러한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쓸데없는 말을 생략하고 핵심만 짧게 전달했다면 그 제안이 통과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짧게 보고했다면 상사의 이해도가 빨라져 당신을 더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짧고 적절한 말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면 어렵게 만난 최고 경영자에게 인정받아 천재 1호의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을 짧게 전달하는 기술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에 대해 알려주는 딱 들어맞는 교본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논리적 화법이나 프레젠테이션, 관련 책이야 너무도 많지만 거기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라도 당장 활용이 가능한 전달력의 핵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별것 아닌데 이렇게만 해도 전달력이 몇 배나 향상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프롤로그. 전문가가 되기 전 나 역시 답답하던 시절이 있었다. 저는 사회생활 28년 차입니다. 지금은 야후 아카데미아라는 기업 내 대학의 학장으로 또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고문으로 이런저런 강의를 하며 프레젠테이션 기법도 가르칩니다. 또 글로비스 경영대학원의 개원권 교수로서 사회인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전달력과 프레젠테이션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니혼코교 은행, 현 미주은행에 들어간 뒤 몇 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제안을 해야 하거나 회의에서 관계자에게 방침을 설명할 때마다 도망치고 싶어질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도 여전히 발표가 힘들었고 갑자기 설명을 요구받으면 하늘이 노래지기 일쑤였습니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군.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듯 답답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확실히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비스 수업에서 스토리 작성법에 대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횡설수설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제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장 일은 B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CC 의견이 또 다르니까 정작 해야 할 스토리는 제쳐두고 있었던 사실과 자기 의견만 나열하느라 바쁘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10중 8구 이야기가 길어지고 상대도 무엇이 중요한 말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스토리를 전달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전달될까를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압축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저는 그런 배움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모든 전달의 기술을 꾸준히 연마해 왔습니다. 그런 제게 결정적인 계기가 주어졌습니다. 2011년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제안으로 손 회장의 후계자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에 선발된 일입니다. 평소에 제가 소프트뱅크나 손 회장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선발을 전부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데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심사를 손 회장이 직접 맡는다는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경영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손 회장이 저의 관심 분야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면접은 총 3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심사는 소프트뱅크 간부가 맡았는데 2차례 다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최종 예선에서 손 회장을 앞에 두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동안 프레젠테이션 실력이 늘긴 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선발 후 아카데미아에서 처음 열린 프레젠테이션 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손 회장, 소프트뱅크 간부, 다른 아카데미아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종합 2위로 입상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저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하시네요. 대단한 열정이 느껴지네요. 라고 축하해 주었으며 손 회장 또한 재미있었어요. 일을 맡겨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훌륭한 전달력이 생겨서 듣는 이가 재미를 느낄 만큼 제 실력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기특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긴 세월 동안 터득한 전달의 기술을 여러분에게 남김없이 전수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쉬운 책이 있어 하고 놀랄 만큼 쉽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목적은 전달력을 세상에서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짧은 시간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즐겁고 설레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실까요? 2018년 2월 이토 요이치. 1분 전달력의 기본 원리. 1분 내로 요약되지 않는 이야기는 결국 몇 시간을 늘어놓아도 전달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80%는 듣지 않는다.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말하면 모두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배우긴 했습니다. 누군가 앞에 나가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들읍시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요? 당신은 듣고 있나요? 일단 이것부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상대가 하는 말의 80%는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0%쯤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회의나 조례처럼 빠질 수 없는 자리라서 억지로 참석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들으려 했지만 어느새 멍해져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비가 오네, 널어놓은 빨래는 어떻게 하지라든가 듣는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졸려, 지루해, 좀 춥네,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프레젠테이션 능숙해도 당신의 말을 100%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토 씨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쉬워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라는 칭찬을 가끔 듣지만 아직도 청중들이 제 주장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방금 전에 말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호의적으로 들어주어도 제가 아무리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제 메시지를 상대의 머릿속에 전부 남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상대의 이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제가 전달을 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소통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우선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딱 1분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고 소통을 포기해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팀으로 일하려면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소통이 잘 되면 3사람의 힘을 합쳐 4사람, 5사람 몫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빠른 상황이 되어 한 사람 몫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팀의 힘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 뚜렷이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 즉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술도 이야기를 꾸며내는 기술도 아닙니다. 남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야기의 80%를 듣지 않으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처음부터 감안하고 상대의 머릿속에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남겨서 상대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달의 기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 내로 요약되지 않는 이야기는 결국 몇 시간을 늘어놓아도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이야기든 1분 안에 전달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특히 매일 바쁜 상사나 임원 등은
1분 정도밖에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분 분량의 이야기든 30분 분량의 이야기든 1시간 분량의 이야기든 무조건 1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전달력이 현저하게 향상될 것입니다. 듣는 이의 우뇌와 좌뇌에 적용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이 1분 안에 전달하는 비결을 소개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프레젠테이션의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뇌와 좌뇌에 양쪽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에서 논리, 좌뇌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비즈니스에서 재미있다 하고 얘기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잡담이 아니라 논리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논리만 내세우면 네네 알았다니까요. 그래서요. 라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람은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옳은 소리를 해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에 힘들 게 없겠다고 한탄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좌뇌로 이해하고 우뇌로 느껴야만 비로소 움직입니다. 전달하는 사람에게 열정이 없으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상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을 움직이려면 전달하는 이야기가 좌뇌와 우뇌에 다 작용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논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우뇌와 좌뇌에 함께 적용하도록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가? 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가?를 명확히 의식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의식해야 하느냐 하면 전달의 목적이 청자를 움직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는 아직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달이나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언어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상사가 보고하라고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일단 내 의도를 이해시키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일단 이것부터 뚜렷하게 의식해야 합니다. 네, 다음 챕터로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목표라고 해서 상대를 움직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로 챕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대로 책 내용의 본문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법 혹은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잘 대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오디오북 또 제 채널을 클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행동으로 하나를 실천하셨다는 것. 이 책이 반드시 모든 부분에서 모든 독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화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책을 구독하는,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또 클릭을 해서 들어보는 이 흥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큰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던 것 같지만 또 제가 대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큰 효과를 보았던 하나의 화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다른 사람의 선의를 가정한다 라는 화건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의 자신감 선언 부분에서 나타났던 메시지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의 선의를 가정하고 이 세상에 나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라 라는 메시지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는 평소에도 대화를 하거나 직장 상사와 프레젠테이션, 또 어떤 사항을 조율해야 할 때 이 화건을 계속 되새기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은 반드시 나를 도울 선의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온다면 그것은 내가 충분히 캐치를 못하였거나 내 발언이 충분히 잘 전달되지 못하였을 뿐, 반드시 상대방은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의견을 들어서 수렴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화건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의 선의를 가정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대화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은 1분 안에 전할 수 없는 말은 끝까지 전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32분을 전달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1분이 넘는 오디오 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